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서울의 전기택시는 몇 대일까? 하이브리드 택시가 많아지고 있다. 서울의 도로는 왜 막힐까? 우버의 상황 등등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자, 일단 날씨가 조금 풀릴 것 같습니다. 오전에 좀 이른 시간만 영하고 낮 기온은 다시 5도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이번 주는 크게 기온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속으셨죠. 물론 이제 눈이 조금 오긴 왔는데 네. 정작 조금 오고 비 오고 난 다음에 정작 저는 자정 조금 넘어서까지 했거든요. 그러다가 기온이 1도, 2도 왔다 갔다 하다가 네, 0도 딱 내려가는 그 시점이 한 12시 중반? 그러면 미련 없이 바로 퇴근을 했습니다. 이게 얼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럼에도 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눈 예보 때문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정작 운행되는 택시 대비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운행하신 분들은 좀 꿀을 빠셨다라는 겁니다. 저도 좀 괜찮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크게 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요즘 매출이 좀 아쉽죠. 근데 좀 무서운 게 지금이 이러면 과연 1, 2월은 어떨까 걱정입니다. 원래 지금 같으면 택시가 정신없이 돌아야 되고 또 원래 같으면 지금 많은 기사님들이 이제 간이에서 일반 넘어가기 직전까지 돼서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12월이 택시 잡기 힘든 이유가 쉬는 기사님들은 많고 오히려 수요는 증가하고 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12월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굉장히 괜찮은데 지금 12월의 매출이 네, 서울 번화가 중심으로 이제 특정한 시간대는 좀 괜찮지만 일반적인 시간대는 이게 이제 중장기로 이제 우리나라가 침체로 가겠구나. 그건 뭐 정치적인 얘기 상관없이 그냥 영원히 중장기로 침체로 가겠다라는 생각은 해 두셔야 된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희망퇴직 받고 심지어 은행이 있죠. 은행에서 희망퇴직을 받는 사람이 몇 살부터냐 하면 지금 40살입니다. 40살이면 한창 때죠.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희망퇴직 대상입니다. 주요 은행에. 그래서 이제 안전한 직장은 없다라는 것이고 대신 우리는 개꿀이죠. 개인 택시의 네, 예비 매수자들, 네, 꼬꼬마들 진입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왜 막힐까?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는, 수소차는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죠. 자, 서울시에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5년에 305만 6천 대 정도였는데 그게 지금 시점에는 316만입니다. 조금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역사상 처음으로 2해 자동차가 감소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2018에서 20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인구는 사실 90년대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930만까지 1000만대에서 빠졌거든요.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높다 보니까 가정에서 차량 보유 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또 도로 정체를 만들어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튼 서울에서 차량의 정점은 2022년이에요. 그때 319만. 인구가 930만 대인데 차량이 319만이니까 거의 3분 중에 1분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319만으로 정점 찍고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서울은 왜 갈수록 지금까지 차가 계속 막혔냐? 그냥 차가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냥 계속 늘어나다가 이제 2해 차량이 정점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5년, 10년 지나면 서울에서도 차가 꾸준하게 빠지면서 숫자가 줄어들면서 사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 다음 차량도 줄어들면서 좀 정체가 덜해질 수가 있겠죠. 즉 지금이 서울에서는 교통정체의 정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한 5년, 10년만 버티십시오. 도로가 이제는 또 다시 예전처럼 좀 여유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특히 누가 이 차량을 많이 사냐. 자, 보시면 자치구별로 등록 현황에서 상위 5개 자치구, 강남, 송파, 강서, 서초, 강동 이 5개에서 서울 등록 대수, 자동차 등록 대수의 32%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주민등록 인구 대비 등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는 45%, 서초구 42, 중구 42, 금천 40, 영등포 38인데 문제는 숫자로 보면 강남, 송파, 강서, 서초, 강동. 그러면 강서 빼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이 송파가 뭐 이쪽이 계속 막히는 이유가 거기가 서울 차의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차가 많아요. 그게 재개발이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아파트가 많아지고 그 아파트에 이제 차량들이 넘치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옛날 같으면 출퇴근 시간이 많이 막히고 그 외의 시간은 굉장히 여유 있었어요. 서울도. 근데 많이 재개발 재건축을 되고 차를 보유하기 쉽게 되고 그다음 돈들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차가 이제 2대 세대가 늘어나. 그럼 그 2대 세대는 누가 탈까요? 아빠가 출퇴근하고 난 다음에 낮에는 누가 타죠? 강남에 낮에 누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낮에 백화점 가고 카페 가고 어디 외출을 하면서 차를 타고 나오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출퇴근 시간만 막히고 그 외에는 안 막혔는데 지금은 출퇴근 시간이 지나도 또 그분들께서 차를 쭉 끌고 나오니까 이제는 안 막히는 시간이 없어요. 어쩌겠습니까?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내가 차를 끌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건 없는데 참 힘들죠. 서울의 기사님들은. 근데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한 5년 10년 지나면 경제적으로도 조금 힘들어지고 그다음 서울에서 이제 차량 보유 대수나 인구도 좀 줄어들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서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또 외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등록 대수에서 자, 서울시가 전국의 11%, 약 11.95니까 12%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가 25.3%. 즉 차량 보유 대수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압도적이죠. 전국의 25%, 4대 중에 한 대를 경기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이 12%, 그 다음 인천이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한국의 수도권은 그냥 서울이 중심이에요. 뭐 수도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서울이죠. 그러니까 모든 돈, 자본, 사람, 차 이런 것들이 낮에는 서울로 출근을 하는 거죠. 집중됐다가 다시 또 오후에 쫙 빠져나가는 이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차가 지금 경기, 서울, 인천에서 약 30, 40%가 넘는데 이 40%의 차들이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안 막힐 수가 없죠. 서울은. 대단하다. 근데 또 그만큼 손님도 많고 돈도 많이 돌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장점이죠. 그래서 서울 택시가 참 애매해요. 돈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많이 버는 건 맞거든요. 근데 또 일을 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특히 예전보다 지금은 더더욱 주거 비용도 올라가다 보니까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서울에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서울의 택시 기사님들이 20억대, 30억대 이상 자산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특히 이제 강남 지부 가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옛날에 저기 뭐 개포동이나 이런 데 이제 아파트에 사시면서 주공 같은 데 사시면서 그냥 택시 하셨던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재건축되고 그거 그대로 받고 하면서 지금 뭐 자산 가치가 뭐 20억, 30억, 40억씩 넘는 기사님들이 강남 지부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제 정답 같은 한국에서는 가장 정답지를 사신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 개포 뭐 거기 주공 저기 뒤에 있는 거 지금 다 개발됐죠. 그런데 막 가면 막 겨울에 가면 어떠냐면 연탄 있잖아요. 거기 다 아파트 5층인데 연탄 뗐거든요. 그래서 그 연탄재를 막 다 뿌려놔요. 그 아파트 안에 차 미끄러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쪽 개포동으로 가면 막 연탄재 밟고 겨울에는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몇십억 대고 당연히 거기에 사시던 이제 그냥 계속 거기에서 성실하게 택시 일을 하시던 분들은 수십억 대 자산가가 된 분들이 많으시죠. 참 어떻게 보면 참 로또 몇 개를 맞으신 수준인 거죠. 그런 분들이 꽤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오지 않겠죠. 자, 요건 이제 부분 등록 대수 해서 차의 특징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야, 택시 때문에 막혀 뭐라고 하지만 영업용 차는 서울에서 5.9%밖에 안 됩니다. 93%가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님들만 안 끌고 나오면 차 안 막힙니다. 택시 때문에 차 막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연료입니다. 연료에서 우리가 좀 영업용에서 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지금 증가에서는 하이브리드가 대세이긴 해요. 지금 전기차가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래도 가격 대비 연료비가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가 좀 주춤하고 하이브리드가 지금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하이브리드가 꽤나 인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택시에서 연료를 한번 쭉 보시면, 자, 일단 수소는 지금 서울에 6대가 남아 있습니다. 25년 10월 기준으로. 사실상 수소 택시는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 택시에는 관심도 두지 마시라. 그나마 지금 운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족하시면 그걸 뭐 대폐차하고 그대로 운행하겠지만, 사실 그분들을 제외하면 뭐 끝났다라고 보면 되고, 서울은 수소 택시 6대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수소 택시는 관심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기 택시가 이제는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개인 택시에서 지금 전기 택시가 7,100대밖에 안 돼요. 14%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서울에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의 15%가 안 돼요. 더 놀라운 건, 자, 지금 서울의 법인 택시에서 전기 택시가 675대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착각되는 게 뭐냐면, 법인 택시는 가동률이 낮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즉 돌아다니는 차 중에서는 전기 택시가 많아요. 전기 택시는 가동률이 높을 겁니다. 근데 전체 대수에서 본다면 법인 택시에서도 전기 택시는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보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법인 택시에는 고작 5%가 안 돼요. 4.26%. 그나마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사주지만 그거조차도 49,000대 중에서 15%가 채 안 됩니다. 7,100대밖에 안 돼요. 그 다음 LPG가 역시나 4만 대, 83%. 물론 아직도 그냥 택시는 LPG가 대다수가 선택하는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걸로는 휘발유가 401대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대형 세단이나 아니면 뭐 대형 벤 차량이나 그런 분들이 이시겠죠. 그러니까 야, 그게 대라고 하겠지만 개조하지 않고 운행하시는 분들도 400분이나 계신다. 휘발유면 진짜 연료비 엄청 들어가는데도 그거보다 더 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뭐 장거리를 한다든지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는 분들은 개조하지 않고 그대로 타요. 저도 택시하면서 개조하지 않고 탄 차가 2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조하지 않고 타는 것도 괜찮아요. 자기 기술만 있으면. 그러니까 매출만 충분히 더 찍어낼 자신이 있으면 개조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네, 그게 아닌 분들은 그냥 개조를 대부분 하시는 거죠. 그 다음 경유가 39대. 저건 이제 그 승합 기사님들 아직 좀 남아있거든요. 그분들일 겁니다. 자, 이제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하이브리드를 보시면 물론 수치상으로는 1.2%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택시에서도 개인 택시 기사님들 609분이 하이브리드 차를 뽑아요. 자, 이건 지금 회사 택시에서는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보시면 전기보다 더 많아요. 이게 꽤 놀란 부분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회사 택시에 전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회사 택시에서 전기는 4.2%인데 하이브리드가 5.8%예요. 이거 회사 택시에서 그 자동차 회사의 그 하이브리드 시범 사업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회사 택시가 하이브리드에 이제 자신감을 얻고 적극적으로 하이브리드를 뽑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900대가 넘어요. 서울에서. 전기 택시보다 하이브리드 택시가 법인에는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야, 이게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고, 그 다음 개인에서도 609 기사님이 뽑은 거죠. 이건 아마 이제 아무래도 국산차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도요타, 캠리나 프리우스 같은 것들이 많겠죠. 이게 인천은 비율이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프리우스 택시도 좀 보이지만 인천은 더 캠리가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장거리 많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캠리 기사님들이 꽤나 보이고, 가장 최근 세대 캠리, 그건 택시로 싸게 안 팔거든요. 근데 그것도 뽑아요. 그래서 보면 도요타 캠리나 도요타 프리우스나 도요타 하이브리드 타는 기사님들은 그것만 뽑으세요. 괜찮으니까 만족하고 뭐 비용도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은 그것만 계속 타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하이브리드 택시가 꾸준하게 증가하겠다. 이게 개인보다도 더, 개인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정보가 적지만 법인은 뭐 차량 몇백 대에서 하이브리드를 소수 운행해 보잖아요. 그러면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 결과값을 보면 이거 보조받고 LPG 말고 그냥 하이브리드로 굴려도 되네? 이걸 이미 법인에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 돈 아끼는 걸 좋아하는 그 법인 택시가 하이브리드를 전기 택시보다 지금 더 많이 뽑았어요.
결국 이게 돈이 되고 기사들이 선호한다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12시간 기준으로 가지고 나가셔서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이 돈인데, 그걸 물론 이제 운행 안 하는 시간에 회사가 충전해 주면 좋은데 그건 불가능하죠. 아니 물론 이제 뭐 사실상 1차 비슷하게 해서 기사님 한 분만 12시간씩 타면 되지만 회사 택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교대로 12시간씩 타는데 결국 충전할 시간이 없고 아무리 급속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충전 시간 1시간은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1시간을 쓰는 전기 택시를 타느냐 아니면 그냥 가솔린 넣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를 타느냐에서 회사 택시 기사님들은 하이브리드를 선택해 버린다는 거죠. 아마 법인 택시에서는 국내 하이브리드가 많을 거예요. 뭐 K5나 그런 쪽이 주로 많겠죠. 근데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전기 택시의 장점. 정차 중에 시동이 꺼져 있어서 진동이 없고, 그다음 가속도 괜찮고, 연료비도 충분히 전기차만큼 나오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들, 법인 택시 기사님들에게 뭘 원하냐라고 하면 하이브리드를 원해 버리는 거예요. 4시간 써서 1시간 정도씩 충전해야 되는 전기 택시보다. 그래서 회사 택시에서는 전기 택시가 생각보다 인기가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상당한 인기다. 하이브리드는 전기의 장점과 연료비까지, 그다음 충전하는 시간 짧은 그 내연기관과 전기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해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이거 하이브리드 괜찮네? 내구성도 괜찮네라는 걸 이미 검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에서 전기 택시보다 하이브리드가 더 많은 게 아닌가라고 유추할 수 있고, 결국 그 흐름으로 간다면 전기 택시가 개인 택시 기사님들에게는 괜찮을 수가 있는데 법인에서는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 택시 기사님들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 지금 저도 보고 뭐 전화 오시는 기사님들이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똑똑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전기 택시는 지금 연료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저건 계속 올라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 택시가 좀 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 택시 타신 분들 아시죠? 공짜로 충전하는 데가 많았어요. 그 충전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 걔들이 세금 지원 많이 했고, 당연히 거기에서 그냥 가서 꼽으면 돼요. 돈 충전하는 거 없이 그냥 공짜로 충전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가까운 시점에 돈 내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미 3분의 1까지 올라왔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요. 자, 여기에서 전기택시 지금 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완속이 지금 290원대죠. 그거 지금 상위 사업자들이 324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개 업체. 자, 완속 충전 사업자 중에서 아파트에 완속 충전하는 사업자 중에서 한 개가 324원으로 올렸고, 그 다음 다른 사업자 하나도 올렸습니다. 꽤 큰 2개 사업자가 올렸고, 거기에 연락을 해보니까 다른 사업자들도 다 324원으로 올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 상반기 지나면서 아파트의 완속 충전 대부분이 프로모션 끝난 곳들은 324원까지 오를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지금 그 LPG 보조받는 LPG 소나타 대비 얼마냐면 65에서 70%까지 올라옵니다. 연료비가. 그러면 차량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 과도기인 거죠. 그리고 완속이 324원까지 내년 상반기에 다 올려놓고 급속을 420원대, 430원대까지 다 올려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나마 환경부 때문에 버티고 있긴 하지만 환경부 그 충전기 그것만 민간이양이 돼버리면 사실상 전기택시의 연료비의 장점은 굉장히 낮다. 자, 그런 걸 생각을 하시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이미 법인 택시는 검증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의외구나. 법인에서 하이브리드가 900대가 넘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한동안 택시에서 좀 대세처럼 좀 크게 증가할 수도 있겠다. 전기 택시 가격이 좀 내려야 돼요. 지금보다 더 내리고 한 2,000 후반에 다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게 BYD의 아토3가 지금 이벤트하고 막 다 하면 한 2,600, 2,500대의 택시로 뽑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기사님 뽑은 분 한 번 봤는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차 괜찮대. 잘 나가고 보증기간 엄청 길고, 근데 차값 자기는 이제 지금 할인하는 이벤트보다는 좀 비싸게 뽑았지만 그래도 2천만 원대에 이렇게 전기 택시 뽑았으니까 이거 뭐 어차피 뭐 한 몇 년 바짝 타다가 바꿔도 아무런 손해 보는 거 없어서 좋다. 뭐 남들 눈이나 좀,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이 좀 그렇지 뭐
이게 돈 버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그 얘기가 맞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택시가 좀 애매하다. 그럼에도 저는 전기택시 뽑을 겁니다. 네. 너무 느려요. 그리고 겨울 되니까 진동이 더 심합니다. 소나타가. 이게 저는 이제 2월에 뽑았고 그때 진동이 좀 심했는데 6월, 5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진동이 좀 적길래 이게 차가 자리를 잡았나 보다. 이제 진동이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했는데 11월, 12월 넘어가면서 이게 따뜻해서 진동이 적었던 거예요. 와, 겨울 되니까 진동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전기택시를 타고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역체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정차 중에 D 놓고 오토홀드 놓으면 너무 심하고 그나마 P단으로 바꾸면 좀 진동이 덜해지긴 하는데 계속 P단 바꾸고 정차 중에 계속 P단 바꾸고 진동 덜 느끼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택시에 그 진동 없던 그게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시기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중후반 시점으로 전기택시 바꾸고 싶은데 이것도 하이브리드가 약간 대세가 되면 또 캠리 하이브리드로 뽑아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버 얘기 조금 하고 앞에 들으실 분들 그것만 들으실 거면 나가셔도 됩니다. 우버 얘기 잠깐 하고 끝내죠. 자, 우버가 2025년 올해의 택시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 요거 표를 정리해서 공개를 해놨습니다. 2025년 국내 런칭한 신규 서비스로 우버 엑스라지가 있고 그다음 우버 틴즈, 우버 시니어, 우버 원, 그다음 우버 데저 꽤 다양하게 국내에서 사업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쭉 읽고 지금 이제 요즘 우버 느낌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죠. 올해 우버 택시가 달려온 총거리가 지구를 6,200바퀴 도는 거리. 그 다음 우버 앱을 이용한 승객이 국내에서 약 138개국적입니다. 그 다음 우버 택시를 가장 많이 탑승한 날이 10월 25일 에이펙 기간 중인데 가장 많이 탑승했고 그 다음 역시나 우버 택시를 타고 가장 많이 간 장소가 첫 번째 공항이겠죠.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 다음 두 번째가 기차역. 그 다음 관광지. 그 다음 호텔. 저 기차역은 아마 서울역이 압도적이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공항에는 우버가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공항 이동 여정수 전년 대비로 보면 인천과 김포공항이 무려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김해공항이 2.5배 증가했고 제주가 4배 증가했다. 와. 그 다음 공항 이동에서 예약 서비스도 4배가 증가했다. 그 다음 일반 택시 엑스라지의 공항 이동 여정의 20%.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엑스라지가 진짜 엄청나게 장점은 있는 게 맞아. 근데 거기에서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어느 정도 가냐? 이게 가장 궁금했잖아요. 그걸 우버가 공개를 했습니다. 엑스라지 차량의 20%가 무려 공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한 3%, 4% 김포공항을 빼더라도 엑스라지 기사님들, 엑스라지 콜의 한 18%에서 한 19%는 인천공항이라는 겁니다. 콜 5개 중에 1개 이상이 인천공항급인 거예요. 와. 그러면 서울 중심지에서 엑스라지 기사님들이 카카오 가맹이라도 그거 끄고 SUV 차량 기사님들은 우버 비가맹으로 콜을 쪼는 이유가 이제 알겠죠. 콜 5개만 받으면 그 중에서 1개는 거의 뭐 인천공항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 같은 소나타 우버 기사님들은 속상한 거예요. 자, 외국인 탑승객이 가장 많이 이용한 국내 지역은 부산, 제주, 경기. 이게 의외인 게 뭐냐면 우리는 서울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부산, 제주, 경기, 인천, 대구 순입니다. 이상해요. 아마 이게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손님들을 다 인천 손님이라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서울 안에서 돌아다니는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아닌가. 그 다음 한국인 탑승객이 가장 많이 이용한 해외 지역은 일본, 미국, 대만, 홍콩, 프랑스. 자, 우버 택시 기사님의 평균 별점은 4.9점. 그 다음 기사님이 가장 많이 받은 배지는 친절한 서비스. 한 번에 가장 긴 거리를 가신 분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셨네요. 396km. 와, 이 정도면 꿀이시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엑스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회사 택시에서 이제 우버 대형 택시가 나온다는 얘기는 계속 되고 있는데 언제 될진 몰라요. 근데 회사 택시는 그걸 주저하는 건지 모르겠고 근데 원래 나오려면 한 10월 정도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12월
피크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건 사실상 내년에, 그러면 내년 1, 2월은 비수기고 3, 4월 좀 지나야지 괜찮아지는데 여튼 준비가 되고 있는 건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여기에서 엑스라지가 지금처럼 SUV 중형 택시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가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의견을 주신 기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이건 저도 확답을 못 드립니다. 저도 다음에 차 바꾸면 아마 웬만하면 SUV 전기 택시 뽑아서, 저는 어차피 가맹이니까 우버 엑스라지를 할 건데, 아니면 SUV 하이브리드를 뽑아서 우버 엑스라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뽑거나 아니면 전기 택시를 뽑거나 둘 중에 SUV를 무조건 뽑긴 뽑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엑스라지가 계속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으로 본다면 분명히 엑스라지 종류도 또 다양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기존의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엑스라지가 있고 더블 엑스라지가 있어요. 즉 지금의 SUV형 중형 택시는 엑스라지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 벤, 뭐 스타리아나 카니발 같은 그 시장이 이제 우버도 시작이 되면 그건 더블 엑스라지에 들어가서 메뉴에서 보면 더블 엑스라지가 있고 엑스라지가 있고 일반 중형 가맹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질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는 엑스라지와 더블 엑스라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다 엑스라지에 들어가 있죠. 스타리아 카니발 기사님은 없고. 그래서 요건 뭐 지금은 분명히 그 SUV형 중형 기사님들이 진짜 우버에서는 개꿀을 빨고 계신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 더블 X 라지가 나오면 아마 다른 쪽에 고급 대형 택시를 하는 기사님들 중에서 상당수가 넘어갈 겁니다. 왜? 그분들은 인공 들어가면 압도적이니까. 인공이나 우버 서울의 중심이면 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게 그건 나중에 얘기죠. 우버 더블 X 라지도 만약에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게 중형 기반인지 고급 대형 기반인지 모르겠지만, 고급 대형 기반이면 실증 특례로 해서 지금 수도권 전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타 지역 면허라도 뭐 강명 면허로 해가지고 우버 더블 X 라지 해가지고 서울 강남 명동만, 거기에서 인천공항만 왔다 갔다 해버리는 기사님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변수가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분명히 변하긴 변한다. 분명한 건 인천공항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그게 이제 예전이라면 우버 전체 콜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면 지금 엑스라지 기사님들이 굉장히 꿀을 빨고 계신다. 나도 같이 꿀을 빨고 싶은데 지금 소나타라서 지금 눈물이 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고 싶은데 이게 어느 정도일까, 저도 이제 기사님들 만나면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 따당했다는 게 일반적이에요. 엑스라지 기사님들은.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인가 통계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답답했는데, 엑스라지의 20%? 근데 이거 제가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엑스라지 콜의 5개 중에 1개가 20%라는 게 아니고, 공항으로 이동하는 여정에 엑스라지 차량이 20%다. 근데 그래도 엑스라지 차량이 적기 때문에 분명히 콜이 많이 뜨는 건 맞겠죠. 그래서 엑스라지 부럽다 라는 거고, 다만 이제 가까운 시점에 또 뭐랄까, 확실히 우버도 카카오와 비슷하게 되고 있어요. 기사님들이 결국 이제 일반 손님이 적고 더 적극적으로 콜을 받다 보니까 내가 콜을 받는다고 눌러도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가맹이거든요. 가맹조차도 그러면 비가맹 기사님들은 확실하게 콜이 좀 안 잡혀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카카오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콜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조금 애매한 영역이지만 오토클릭 아시죠? 그냥 자동으로 눌러주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지기 아닙니다. 지지기는 불법이에요. 지지기는 프로그램 상에서 뭔가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지지기는 불법이에요. 그건 법적으로도 불법이에요.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그 회사에서, 프로그램 회사에서 신고를 하면. 근데 그냥 핸드폰 겉에다가 붙여놓고 자동으로 눌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리 손으로 누르는 걸 대신 눌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상에 뭔가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어떤 것들만 뭐 이용하는 그런 개념과는 다르죠. 무조건 그냥 누르는 걸, 손가락으로 누르는 걸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하게 오토클리커 같은 걸 쓰는 기사님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게 뭐 한 1, 2만 원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냥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무조건 최대한 빨리 눌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 콜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운행하려고 하니까 콜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나는 고를 게 없다? 그러면 받는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좋지 않냐? 라고 해서 이제 기사님들이 오토클리커를 써버리는 거죠. 그런 분들이 늘어나니까 더더욱 보고 손으로 누르는 것은 콜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 답답하신 분들은 오토클리커 사서 그 1,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거 좀 써보십시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여튼 주절주절 또 얘기해봤습니다. 추운데 운전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